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각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대학 다닐 때 미팅이나 소개팅을 몇 번 해봤지만 제 인연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성격이 안 맞거나 상대방이 양다리를 걸쳐서 깨지거나 그래서 연애에 대한 편견이 강했어요. 그런데 직장에 취업을 하고 워크숍을 갔는데 저에게 호감을 보이는 직원이 있었어요. 키도 크고 훈남이었는데 심지어 수석 합격자였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명문대를 졸업하고 MBA 유학도 다녀온 기대주라 다른 여직원들도 찜하고 난리였던 사람이라 전 은근 으쓱했습니다. 워크숍이 끝나고 본사에 돌아와서 그는 저에게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하고 남친이 되었습니다. 성격도 자상하고 섬세해서 하나부터 10까지 챙겨주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레스토랑에 가도 스테이크를 먹기 좋게 썰어서 주고 생선구이집을 가면 가시를 다 발라서 앞접시에 올려주었습니다. 정말 감동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 첫 생일에는 정말 갖고 싶었던 고급 만년필에 각인을 해서 선물로 챙겨주었습니다. 전 만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감동의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그리고 남친과 첫 키스를 했죠. 그렇게 100일이 다 되도록 남친은 변함없이 한결같이 저에게 쭉 잘해주었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와 저는 다른 부서에서 일했기 때문에 그가 출장을 간 후 며칠간은 전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친의 어머니가 직장에 찾아오신 겁니다. 미리 연락도 없이 그냥 들렸다면서요. 전 아무런 준비도 없이 출근한 그대로 그분을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귀부인같이 멋지고 부티가 나는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시간이 없어 잠시 만나서 차를 마셨습니다. 우리 애가 하도 칭찬을 하고 결혼까지 하고 싶다고 해서 보러 왔어요. 말 그대로 참하고 이쁘네요. 우리 애한테는 나 여기 왔다고 얘기하지 말아줘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 수 없는 만남은 끝이 나고 전 사무실로 돌아와 계속 일을 했습니다. 궁금해도 묻지도 못하는 상황이라 얼른 남친이 출장에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직장 앞에 있는 원룸 오피스텔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그럼 전화로 제 이야기를 자주 했다는 말인데 한 번도 제게 부모님에 대해서 얘기를 꺼낸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며칠 후 만나서 슬쩍 떠보며 집에는 언제 가냐고 물었죠. 그러자 안색이 굳어지며 갈 일이 거의 없고 명절에나 가끔 간다고 하더군요. 참으로 뭔가 수상했습니다. 그렇다고 일일이 캐묻다간 분위기가 안 좋아질 것 같아서 그쯤에서 더 알아보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얼마 지나서 반년쯤 되었을 때 주말에 집에 인사를 가자고 하는 겁니다. 뜻밖의 제안이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미용실까지 다녀오는 그의 차를 타고 집에 갔습니다. 성북동에 있는 주택이었는데 상당히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부모님과 첫인사를 나누는데 전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님은 남친과 분위기도 얼추 비슷했고 중후하고 젠틀한 분이셨는데 어머니는 제가 만난 그분이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아래에서 위로 쳐다보는 눈길이 상당히 냉정해 보였습니다. 말로는 환영한다면서 시선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점심을 먹고 차를 마시는 동안 전 긴장하고 있다 보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동안 도대체 제가 만난 그 여인은 누구인지 남친과는 어떤 관계인지 궁금했습니다. 집에서 나와 둘만의 시간을 갖게 되면서 그는 제 손을 잡아주었고 이제는 편히 있으라며 머리칼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전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일을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렇게 답답한 채로 계속 만나야 하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죠. 그는 저를 집에 데려다주고 갔습니다. 그날 밤 고민을 거듭하다가 친한 친구에게 연락을 해서 만났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이었는데 산전수전 공준전까지 겪은 친구라 인생 상담을 하기에는 최적의 상대였습니다. 맥주 한 잔을 하면서 피로도 풀고 친구와 긴한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 궁금해. 딱 견적 나오는데 뭘 모르는 척하고 그래? 진짜 모르겠다니까? 남친 어머니가 세컨드이거나 지금 엄마라고 만난 여자가 그렇든가 둘 중 하나네. 뭐라고? 세컨드? 그럼 첩이라는 거야? 내가 보기엔 지금 본처라고 앉아있는 그 여자가 첩 같은데? 그냥 돌직구로 물어봐. 뭘 망설여. 그렇게 치명적인 사연을 어떻게 물어봐. 내가 대신 물어봐줘? 술이나 마시자. 화이팅해 친구. 며칠 후 남친과 저희 집 근처에서 와인을 한 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정말 고심해서 그 문제를 물어보았습니다. 얼마나 긴장을 했던지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을 정도였죠. 남친은 제 질문에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중견업체 대표이신 아버님은 지금의 아내분과 결혼 중에 외도를 하셔서 본처와는 이혼을 하시고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난 어머님이란 분은 자신을 낳아준 본처이자 생모인 거죠. 이게 무슨 드라마 같은 일이랍니까? 정말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집에 갔을 때 저를 냉대하듯 쳐다봤던 그분의 시선이 이해가 가더군요. 남친은 감정이 복받쳤는지 진작 얘기 못해서 미안하다며 제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전 그때만 해도 그 말이 진심이라 믿었고 애 같아서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어찌나 짠하던지 저도 눈물이 펑펑 나더군요. 그 후론 전 더 남친을 이해해주고 아껴주고 잘해주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컸을까 싶었죠. 다행히 결혼은 허락받았고 저희는 최고급 호텔에서 식을 올리기로 해서 미리 예약을 했고 차근차근 혼수를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신혼집은 한남동 빌라에서 전세로 살기로 했습니다. 전 그렇게 무탈하게 결혼까지 갈 줄 알았습니다. 그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는. 예식을 한 달 정도 남겨둔 때였습니다. 한복을 맞추러 갔는데 예전에 봤던 그분이 와 계신 겁니다. 남친은 거의 다 도착해서 오고 있는 중이라고 하면서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전 인사를 했고 그분께 남친을 낳아줘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자 안색이 변하면서 갑자기 저더러 뭘 어떻게 알고 있는 거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하필 그때 남친이 나타났습니다. 저와 어머니를 둘 다 번갈아 보더니 갑자기 어머니의 손목을 끌고 나갔습니다. 밖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왜 여기까지 왔냐고 고함을 지르는 겁니다. 전 너무 놀라서 쫓아나가자 남친이 손짓을 하며 들어가라는 겁니다. 어머니는 울면서 너희들 한복이라도 해주고 싶었다면서 좀 같이 있으면 안 되냐고 흐느끼셨습니다. 전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본처라면 생모고 본인을 낳아준 사람인데 왜 저렇게 매정하게 대할까 은근 부하도 났고요. 그 궁금증은 남친의 한마디로 모든 게 풀렸습니다. 어차피 예식장도 못 갈 거고 성복동 어머님이 평생 나타나지 말랬잖아. 엄마가 진짜 날 위암나면 아들 인생 앞길 막지 마. 첩 자식이란 말 지겹게 들으면서 컸어. 회사 물려주신다면서 나 3살 때부터 걷어 키운 부모님이야. 엄마 지금 또 남의 남편 뺏어서 그 짓거리 하잖아. 제발 그러고 살지 마. 자식 얼굴에 똥칠하고 싶어? 전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남친은 저를 속였던 겁니다. 본처는 인사드리러 갔을 때 절 냉대했던 그분이고 제게 친절하게 대해주며 입안에 혀처럼 굴었던 여인은 소위 세컨드라는 첩이었습니다. 저는 첩의 아들을 사귀었던 거고 결혼까지 약속한 것이었습니다. 남친의 조건이 그렇게나 좋았는데 왜 그 집에서 반대도 없이 허락했나 그것도 신기했고 저를 그렇게 좋아해주는 것도 이해가 갔습니다. 평범하지만 교수 집안이라는 것도 메리트가 있었겠죠. 속은 것도 분했지만 생모라는 사람이 분명 시어머니 대접을 받으려고 쌩 난리를 칠 게 뻔히 보이는 혼사였습니다. 남친을 사랑한 건 분명했지만
그 세컨드 출신의 시어머니는 내내 속썩일 것이 눈에 보이는데 차마 결혼을 할 순 없었습니다. 성북동 시부모님들도 저를 진심으로 위하는 것 같지도 않았고요. 저도 맞선을 가든 소개팅을 하든 꿀리는 조건도 아닌데 굳이 이런 집에 시집을 가야 하나 회의가 들었습니다. 결국 전 남친에게 이별을 고했고 파혼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첩이라는 여자가 회사까지 찾아와서 뒤집어 엎고 제 머리채를 잡으며 자기 아들 마음 아프게 했다며 쌍욕을 시전하길래 제가 첩이면 첩답게 굴어. 세컨드 주제에 아들한테 거짓말이나 시키고 이거 안 놔? 하면서 저도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사내 커플인데 그 꼴을 보이고 회사를 더 다닐 순 없었습니다. 전 뒤도 안 돌아보고 퇴사를 했고 남친도 사표를 냈다고 들었습니다. 그 후엔 어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전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조건은 좋았지만 그 남자 마음의 상처를 떠안을 그릇이 못 되었으니까요. 저는 지금 새로운 연인을 만나 사랑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하고 결혼도 추진 중입니다. 평탄한 환경에서 자란 남자라서 더욱 안심이 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 TV였습니다.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